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특허의 어떤 개념, 그리고 특허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좋아.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알겠고 뭐 얼마를 들고 얼마나 하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좀 전략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럼 좋은 특허의 전략을 세우려면 뭐를 참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허 전략, 맞춤형 특허 전략, 스타트업 맞춤형 특허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춤형 특허 전략.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특허 전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중요한 게 앞에 키워드 들었는데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나름대로 특허 전략이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전략에는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은 자원의 한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업처럼 뭔가를 막 서치를 한다든가 돈을 얼마를 주고서 한다든가 그건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럼 스타트업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뭐 특허 사무소라든가 변리사 분들과 어떤 음, 네트워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네,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들과 좀 연결되는 거,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생각이 음, 들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은 그거에 너무 몰입을 해서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허를 생각하는 순간 특허에 사실 몰입하게 돼요. 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허가 필요하대, 아니면 내가 술자리를 하다가 야 특허가 정말 필요한데 너네 특허가 있냐? 우리 특허 없는데 빨리 특허 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물론 그 계기가 좋기도 하지만은 그 계기가 됐을 때 그걸 하나의 계기로만 삼고, 그럼 내가 과연 특허를 왜 내고자 하는지, 음, 특허를 낸다고 하면은 특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음, 몇 건이나 필요한지,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음, 거죠. 그럼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음,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요, 이제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일단 특허까지는 받았어요. 특허 받은 뒤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특허 뒤에 있는 어떤 과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특허 받은 후라는 건 이제 특허 출원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특허 출원 후의 심사 흐름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에 크게 세 가지 번호가 있어요. 첫 네, 번째 특허 출원 번호가 있고, 특허 공개 번호, 특허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허 출원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출원인이,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 문서를, 전자 파일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그 전자 문서가 제대로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음, 관리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게 특허 출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앞에 10-10이 붙고 다시 연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특허 출원하면 10-2021-7자리 숫자가 부여되거든요. 그럼 음, 10 연도 7자리 수나면 그거는 2021년도에 출원이 됐구나, 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모든 특허는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특허 공개 번호가 나와요. 음, 그것도 역시 10 연도 4자리, 그다음에 7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이건 공개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특허 등록번호가 나오는데, 특허 등록번호는 10 연도는 없고 7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10 연도 나오고 7자리 숫자를 보면서 이거 등록번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음, 등록번호는 10 7자리 숫자가 나온 게 이제 등록번호가 나오고요. 음, 보통 우리가 출원을 하게 되면은 방식 심사,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 특허 요건에 맞는 방식에 맞게끔 했느냐, 그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다 이제 뭐 대리인 사무소를 통과하면은 다 통과를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제 약간 불비 사항이 있어서 음, 방식 심사에서 또 보정 변경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식 심사는 일반적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심사라는 거 뭐냐면 아까 이제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을 따지는 거예요. 음,
근데 특허청에서는 모든 특허에 대해서 이런 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허 출원 시에 특허 심사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심사 청구를 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거는 지금 빨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최대한 3년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사 미청구라고 해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미청구한 거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특허 청구 심사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출원했던 그 자체가 취하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권리를 못 받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사 청구를 해서 실제 심사, 이 실제 심사는 특허청의 공무원이 심사관 분을 통해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심사 요건은 뭐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거질 요구가 없다, 네. 신규성과 진보성과 아니면 선언주의 같은 거 따져가지고 거질 요구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특허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허 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사를 해봤더니 거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허 등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특허 결정이 됐을 때는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료는 1년차에서 3년차 연차를 등록료를 한 번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료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특허 등록증이 나오고 완벽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